아직 하늘이 채 밝지 않은 새벽 5시, 영등포의 버스 정류장 가로등 불빛 아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손을 맞잡아 비비고 있는 그 사람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보입니다. 한 분도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얼굴들, 주름진 손, 두꺼운 운동화, 그리고 하나같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 그 풍경 앞에 서면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 27살 청년이 콜록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열이 38도를 넘었다고 그는 회사에 문자를 보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병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끌어당기며 눕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면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날 새벽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새벽 정류장에 서 있는 그분들 중 한 명이 바로 당신, 혹은 당신의 부모님은 아니신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도 정면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자식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회사에 쉰다고 연락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세상. 그런데 그 자식들의 부모, 우리 시대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위암 수술을 하고 3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가고 무릎이 닳아 걷기도 힘든데 식당, 설거지를 멈출 수 없고 당뇨약을 먹으면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펼칩니다. 왜 이분들은 아파도 쉬지 못할까요? 왜 나이 들수록 더 가혹한 현실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건드렸으면 합니다. 아프고 쓰린 이야기지만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고 함께 느껴야 하고 그리고 함께 바꿔나가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옆에 두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바쁜 세상에서 잠깐 멈춰서 주세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노인이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야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혼자 느끼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함께라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4%입니다. OECD 평균이 14.2%이니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노인들이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어쩌면 미래의 우리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제 숫자 뒤에 있는 얼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통계는 차갑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따뜻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 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일부 세부 내용은 가상으로 구성했지만 이 상황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십만, 수백만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수 씨, 올해 67세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박 씨는 두 손을 꼭 쥔 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은 채 3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지 3개월 만에 그는 다시 배달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의사가 최소 3개월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박 씨에게는 그 3개월을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 무릎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나마 손에 쥐고 있던 저축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5년 전에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37만 원. 집은 전세인데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됩니다. 박 씨는 배달 앱을 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자리가 아직도 쑤시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안 나가면 이번 달 안에 약값이 없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냥 조심조심 다녀요. 멀리는 안 가고 무거운 것도 최대한 안 들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순자 씨, 63세입니다. 이 씨는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일해왔습니다. 설거지, 재료 손질, 바닥 청소. 그 세월이 고스란히 그녀의 두 무릎에 새겨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2년 전부터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닳았으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수술하면 언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이 씨는 한 3개월쯤요라고 대답했다가 눈치를 보고는 그냥 안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자리가 나도 일어나기가 무서워 서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당에 도착하면 8시간, 때로는 10시간 동안 서서 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이 씨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애를 낳았거든요. 사위가 아직 대출이 많다고 해서 내가 용돈이라도 보내줘야 애한테 뭘 사주지 않겠어요. 그의 얼굴 보면 힘이 나요. 그게 버티는 이유예요. 이 씨는 손녀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두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것처럼 아픈 날도 그 사진을 보면 조금은 버텨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아픕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최규남 씨, 올해 71세. 최 씨는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퇴직 즈음에는 제법 쓸만한 노후 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8천만 원 정도. 작은 월세방에서 두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10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2천만 원을 빌려갔고 작은 딸이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몸이 아파 병원을 다니다가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최 씨의 월 수입은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이 전부입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최 씨는 차마 다시 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천안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당은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10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면 130만 원 남짓. 그것으로 월세 35만 원을 내고 두 사람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합니다. 최 씨는 요즘 고혈압 약과 전립선 약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고 물으니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쉬면 뭘 먹어요? 쉬는 게 사치지. 아직 두 손이 멀쩡한데 일해야지. 그게 내 팔자인 갑다 싶어요. 이 세 분의 이야기. 혹시 읽으면서 맞아, 나도 그래 하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인가요? 이 세 사람은 나약해서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늙어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문제입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53.2%가 노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자녀나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7.6%가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4명의 노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약 97만 원으로 최저생계 기준선인 11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프든 안 아프든 일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혹은 어르신 중에 아프신데 참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서도 매일 새벽 나가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분들이 왜 아파도 쉬지 못하는지, 왜 그 선택밖에 할 수 없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노부모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기엔 이 문제의 뿌리가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5가지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있어도 그게 실제 생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40%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에서 2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OECD 평균 소득 대체율이 51.8%인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 문제는 현재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야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납입 자체를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없었던 세대에게 지금 그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분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평생을 자녀에게 쏟아부은 극단적 희생의 문화입니다. 대한민국의 60대, 70대 부모 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가혹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 이분들은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때로는 집까지.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쏟아부으며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2025년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고령층 가운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68.3%에 달했고 그 평균 지원 금액은 1인당 4,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자식에게 평생을 다 줬으니 정작 부모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도 계산착오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절의 사랑이 그 시절의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안전망의 심각한 공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거나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천 원 수준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해도 70만 원을 채 넘지 않습니다.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상당해서 만성질환 두세 가지를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 한 달 의료비만 20만 원, 3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깔아줘야 할 자리에 그 그물이 너무 성글게 짜여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고령자 고용 구조의 왜곡입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활동적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심각하게 낮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7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시장 좌판, 배달 보조, 농업 일용직 등입니다. 이런 일들은 노인의 건강에 특히 더 무리를 주는 육체 노동이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 일자리는 55세, 60세를 기점으로 거의 차단됩니다. 경력과 경험이 있어도 나이라는 이유 하나로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은 몸이 더 힘든 일을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더 오래 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구조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정서적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내가 부양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힘들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버팁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68.9%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존심, 체면, 그리고 자식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반전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건강하니까 일하는 거 아니냐, 일하는 게 오히려 치매 예방에도 좋다더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해서 하는 일과 안 하면 살 수 없어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유럽의 노인들이 70세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대개 자아실현이나 사회참여 목적입니다. 충분한 연금이 있고 의료비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몇 분씩은 꼭 오세요. 몸이 안 좋은데 쉴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식한테는 말 못해요 해요.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돈 달라는 소리로 들릴까봐.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프다는 말을 자식에게 못하는 세상. 자식은 부모가 건강한 줄 알고 부모는 혼자 아픔을 삼키는 세상. 그 거리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압축 성장의 그늘에서 제도적 보호망 없이 평생을 달려온 세대에게 이제 와서 노후 준비를 왜 안 했냐고 묻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이분들이 일하던 시절에는 국민연금도 퇴직연금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분들의 노동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그 혜택은 다음 세대가 누리고 그분들은 남은 생을 스스로 버텨야 하는 아이러니. 이것은 사회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분노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조금씩 빛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당장 무언가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프신데도 일하고 계신 60대, 70대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 걱정시킬까봐 또는 돈 달라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아픔을 혼자 참습니다. 하지만 병을 키우면 결국 더 큰 짐이 됩니다. 위암 초기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이 95%를 넘지만 3기 이후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무릎 연골도 초기에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전치환술이라는 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시면 65세 이상은 무료 건강검진, 암검사, 한방진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몸에 새겨진 흔적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모든 것이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혹시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아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공적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데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남 부끄럽다는 생각에 신청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월 27만 54만 원 지원, 장기요양보험,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직접 요청하세요.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이제 50대, 즉 아직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게 나의 10년, 20년 후 모습이 아닐까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임해 계속 가입을 통해 연금을 납입할 수 있고 과거 미납 기간에 보험료를 추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노후 안정의 핵심입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세요. 50대의 건강관리가 7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헬스장을 다니는 것을 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초기 관리, 근육량 유지를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65세 이후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낙상 위험이 4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근육을 키우는 것이 나중에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신의 노후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 말이 없으면 자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화가 없어서 무너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사회 전체를 향한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 세대, 즉 30대, 40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해주세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부모님이 수개월째 혼자 삼키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말을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영수 씨, 위암 수술 후 배달을 이어가던 67세 어르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몇 분이 이분의 배달 음식을 특별히 주문해 팁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 돈을 받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아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 그 한마디,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이는 것, 알아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나도 아픈데 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에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그 한 줄 한 줄이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아직 하늘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 공간을 가만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서 있던 어르신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하루로. 정류장은 비었지만 그 빈자리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숨결 같은 것.
오래된 채취 같은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이고 느끼는 것이 그 다음이며 행동은 그 이후에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미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신 분,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쳐 있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 혼자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입니다. 삶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오늘이 아무리 고단해도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올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당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값집니다.